안녕하세요. 민파입니다. 오늘 11월 6일 월요일 전국 부동산 경매 낙찰 결과를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고요. 물건 진행 건수가 가장 많은 요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오늘 전체 물건 수는 1613건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중에 매각된 게 352건이 나왔네요. 그리고 평균 매각가율이 70%가 조금 되지 않는 69.56%가 나왔고요. 이 평균 매각가율은 감정가에서 감정가 대비 매각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평균 경쟁률은 3.23명이 되겠네요. 요즘 분위기가요, 조금은 더 침체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 쪽도 마찬가지고 매각가율과 경쟁률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는 게 조금 느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금리가 계속 상승한다라는 그런 기조에 있고, 또 경기가 워낙 안 좋고, 또 대외적으로도 전쟁이라든지 여러 금리 또 인플레이션 등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조금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진행된 물건 중에 가장 높은 금액으로 낙찰된 물건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어떤 물건이었을까? 서울 송파에 있는 그 유명한 장미 아파트가 되겠네요. 장미 아파트 예, 건물 면적이 무려 59평이 되겠습니다. 전용 평수니까요. 한 7, 80평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감정가가 무려 30억 6천만 원이었고요. 이것이 변경을 거쳐서 한번 유찰되고 2회차 금액에서 지금 오늘 자 11명이 입찰했고요. 매각 가격은 31억 3,3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이 공동으로 입찰을 하셨네요. 2등하고 가격도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거 보면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 일단 감정가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장미 아파트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입지가 좋은 그런 유명한 아파트가 되겠죠. 3층에 305호고요. 대형 평수를 자랑하고 있으니까 지금 침실이 하나, 둘, 셋, 넷, 방이 4개고요. 주방 하나, 식당 하나, 화장실이 2개가 있고요. 평수가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다. 평형이 65평이네요. 65평. 자, 외관은 낡았지만 이 아파트가 장차 새 아파트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입지가 너무나도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2호선 잠실 나루역, 잠실역, 8호선 잠실역 다 근거리에 있고요. 근처에 홈플러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권들이 또 근처에 있고, 또 북쪽으로는 이렇게 잠실 한강공원이 바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입지적으로 완벽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권리상의 하자는 대학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가 없어 보여요. 모두가 대학력이 없다면 누가 거주하든 간에 명도 대상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세를 기준으로 이걸 얼마에 받아야 되는지가 문제가 되겠죠. 지금 나온 매물들을 한번 볼까요? 65평형 아파트에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얘가 196평방이니까요. 가장 큰 타입에 속하겠네요. 지금 매매로 나온 거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나온 게 무려 40억이 넘네요. 40억이 넘는다. 그것도 저층이니까. 저희도 3층이니까 저층이겠죠? 40억 3천. 딱 두 개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실거래된 게 언제 있는가? 워낙 대형이기도 하고 금액대가 높다 보니까 실거래는 많지 않네요. 요게 2021년도 8월달, 2년 전 8월에 35억에 거래된 게 마지막 거래였었고, 그 전에는 32억 8천이었다. 지금 뭐 시세가 조금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2년 전 가격, 3년 전 가격에 비해서는 그 이하로 내려갔다라고 보긴 어렵고요. 어쨌든 지금 호가가 매물이 40억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감정가 30억 얼마였죠? 6천만 원. 30억 6천만 원은 감정 시점이 2020년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이고요. 따라서
한번 유찰이 되었지만은 감정가를 뛰어넘어서 31억 3,300에 낙찰이 됐다. 입찰자 수는 무려 11명이에요. 11명. 11명이 이렇게 고가 아파트 입찰했다. 역시 우리나라에는 부자들이 참 많구나. 그래서 지금 시세를 40억 이상으로 본다 그러면 무려 한 10억 가까이, 10억 가까이 저렴하게 낙찰 받은 거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리고 이 물건을 내가 단타로 파는 게 아니라 뭐 거주를 하든 좀 임대로 가져가든 해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 목적으로 이거를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수익이 더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강변의 재건축 아파트 그리고 가장 큰 면적의 가장 좋은 아파트를 또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의 미래 가치가 더욱 뛰어나다. 그래서 단기로 파는 것보다는 보유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래 가치를 가져오는 걸로 생각하시면 훨씬 더 투자 가치가 높겠죠. 네, 어쨌든 대단한 물건이었네요. 31억 3,300만 원. 이 대출도 안 될 거예요. 이 정도 금액이라면 대출이 안 되고 떻게 자금을 융통해서 마련했는지 궁금한 물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고 매각가율 물건 한번 볼까요? 오늘 진행된 물건 중에 가장 매각가율이 높았던 감정가 대비 낙찰가 금액이 높았던 물건입니다. 여수에 있네요. 전라남도 여수 돌산읍에 자, 임야로 되어 있는데 사진 한번 먼저 볼게요. 사진 보니까 좀 애매합니다. 바다가 보이고요.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가 보이죠? 도대체 어디지? 어느 쪽 임야를 말하는 거지? 자, 지적도를 보니까 도로에 껴있는 산 251-3번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바닷가를 바로 마주 보고 있는 요 임야가 되겠습니다. 요 가운데 도로가 지나가고 이 우측에 바닷가 쪽 면적이 있는데 바로 여기를 의미하는 거네요. 야, 이거 딱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떠오르네요. 뭘 하면 좋을까? 바로 답이 좀 나오죠? 자, 여기에 만약에 여기 토지인데 이 토지를 좀 잘만 활용할 수 있다면 어때요? 이 뷰가 이 공짜 뷰 아닙니까? 이 나라에서 주는 공짜 뷰. 요 뷰를 내가 온전하게 다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여기 보니까 뭐 하나 또 올라가고 있네요. 이쪽에 뭐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배 모양으로 뭐가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서 뭐 카페나 레스토랑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겠는데 정확한 거는 뭐 현장을 가봐야겠지만 어쨌든 이 땅 지금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니까 산은 임야는 원래 산인데 실제로는 산은 아니긴 하죠. 어쨌든 지목이 임야니까요. 내가 이걸 취득하는데 주택 수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대출을 받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요거를 지금 면적이 더 중요할 텐데 면적이 무려 한 700평 정도 됩니다. 700평이면은 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여기에 이제 어떤 건축물을 올릴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확인해서 내가 이 토지를 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여기에 어떤 아이템을 넣어서 어떤 뭐 나의 어떤 기술을 넣어 가지고 여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라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7,100만 원에 나와 있지만은 무려 1억 7천만 원, 238%의 낙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토지의 가치를 본 사람이 무려 5명이나 된다. 이 5명은 이 토지의 가치를 모두 예상을 하고 내다보고 입찰을 하셨겠죠? 어쨌든 이런 토지는 과감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다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수 돌산읍 바로 바닷가 앞쪽에 있는 토지 700평을 5명 입찰해서 감정가 대비 238% 1억 7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다라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 앞으로 여기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지는데요. 야, 여기는 뭐 아침이든 오후든 저녁이든 잘만 꾸며 놓으면 정말 뷰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뷰가 너무 좋고 뻥 뚫린 이 바닷가 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뭐가 올라올지 참 궁금해지는 상황이네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쪽에 한번 들러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진행된 물건 중에 가장 많은 경쟁자, 입찰자 수가 많은 물건이 있는데요. 자, 강원도 춘천 태계동으로 갑니다. 태계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무려 30명이 입찰해서 낙찰가 감정가 대비 89%, 1억 6,300만 원짜리가 1억 4,600에 낙찰이 됐네요. 요즘 강원도에 있는 아파트, 춘천, 원주, 강릉
이 오른쪽 강원도에 있는 아파트들의 입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보통 20명이 기본이고요. 30명, 40명까지도 들어오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가 또 저렴하죠. 1억대, 1억에서 2억 사이, 공시가 1억 이하의 아파트들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입찰을,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말은 어떤 거예요? 내가 저렴하게 받아오려고 하면 당연히 낙찰이 되기 어렵다. 실수요자 또는 전세 놓고 보유할 사람들한테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미리 캐치를 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늘상 폐차를 밥 먹듯이 하셔야 됩니다. 위치를 보니까요. 퇴계동 하면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쪽 보면 주거단지로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죠. 좌측으로는 남춘천역이 있고요. 여기 주변으로 다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여기가 공지천이 또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도 이렇게 초등학교도 있고요. 다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주거 만족도가 높은 곳. 다만 구축이고 뭐 브랜드 아파트가 아니라는 점, 뭐 그런 것들은 뭐 당연히 감안해서 하는 거니까 평수가 49제곱이니까 방 2개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주방 하나, 화장실 하나. 딱 적당하죠? 신혼부부가 살기에도 적당하고 싱글들이 살기에도 아주 적당하다. 수요가 그만큼 많겠다, 풍부하겠다. 자, 권리상의 하자는 없어요. 권리상의 하자는 없고, 자, 관리비가 한 360만 원 정도 밀려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낙찰 받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거 감안해서 입찰가를 적어내면 되겠죠.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이곳의 동일 평형 시세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지금 매매로 나온 거를 한번 볼게요. 매매로 나온 거 보면은 1억 5천, 1층 1억 5천이고요. 그 다음에 중층 1억 6천, 7천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거래된 사례가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 사례 많네요. 거래는 확실히 많아요. 570세대 치고는 거래 사례가 많다. 그만큼 활발하다. 아마 투자자도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10월에만 6건이 매매가 됐는데 가격대를 보니까 1억 5천 중반부터 1억 6천 중반 1억 한 6천 정도 잡고 보면 되겠네요. 자, 전세 가격은 어느 정도 될지 1억 2천, 1억 4천 지금 나와 있는 전세 가격도 왜냐면 낙찰 받고 내가 실거주 할 게 아니라면은 전세를 놔야 되니까 전세 매물은 없는 상태에서 10월 달에 거래된 전세가 1억 2천, 1억 4천이네요. 1억 2천으로 잡고 자 그렇게 되면 대충 시세가 나오죠. 매매 1억 6천, 전세 1억 2천이다. 거기서 내가 이제 만약에 낙찰을 받고 좀 수리를 한다 그러면 전세를 좀 더 받을 수 있겠죠. 왜냐면 전세가 없잖아요. 전세가 없으니까 내 물건이 일단은 희소성이 있고 거기에 인테리어를 통해서 깔끔하고 이쁘게 화장을 해 놓으면 시세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따라서 낙찰가 1억 4천6백이 어떻게 보면 높은 가격일 수도 있지만은 이분은 오늘의 가격을 본 게 아니라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거주 입장에서도 지금 1억 6천 정도를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낙찰 받은 셈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 전세를 준다 하더라도 전세가가 지금 1억 2천이니까 내가 한 1,000만 원 투자해서 좀 수리해가지고 전세를 놓으면 한 3천만 원 갭 투자로 내가 이거를 보유해서 향후에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 이런 투자도 가능하겠죠. 예. 근데 지금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단타로 접근해가지고는 사실 수익이 나기 어렵습니다. 지금 1억 6천에 팔는 것도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가 1억 4천6백을 쓴다. 그랬을 때는 단타로 해서 뭐 취득세, 등록세, 명도비 이런 것들 기타 비용, 뭐 중개비 등등 해가지고 지출한 다음에 실제로 세후 수익이 거의 남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물건을 바라봤을 때 누구나 선호할 만한 물건이다 보니까 단타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보유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죠. 요즘 강원도에 있는 아파트들이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가격대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자, 최저 매각가율. 전국에서 진행된 오늘 물건들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된 물건도 있네요. 자, 야, 이거 보니까요. 다세대 빌라인데요. 인천인데, 인천에 있는 빌라인데 나쁘지 않죠? 자, 건물 면적도 36평방이니까요. 한 11평이 나오고요. 방이 원룸? 네, 작은 투룸? 원룸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1차 감정가가 2억 100만 원인데 물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15차. 15번이나 떨어져가지고 213만 원. 213만 원 낙찰됐다라는 거예요. 자, 200만 원 없는 분 없죠? 200만 원 없는 분 없죠? 200만 원의 낙찰가가 나왔다. 근데 두 명이 입찰했고, 자, 2등 차순위가 150만 원 샀다. 자, 이 물건 사연이 있겠죠, 당연히. 2억짜리 감정가가 200만 원에 낙찰됐다라는 거는 이거는 뭔가 사연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 건물 보면 그렇게 못 살 정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다세대 빌라치고는 훌륭하죠. 예, 필로티도 있고요. 이렇게 1층에 주차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도 있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이렇게 보니까 원룸 형태로 약 10평 정도 되는 그런 다세대 멀쩡한 빌라란 말이에요. 위치도 보면은 경인 교대 입구역에서 가깝게 있고요. 나쁘지 않은데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선순위 임차인이 떡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하고 있고 보증금이 1억 9,900이다 라고 신고를 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1억 9,900을 낙찰자 인수,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배당 신고를 했다라는 건 이 임차인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 살지 않고 경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돈 받고 나갈 거예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배당받지 못하는 나머지 보증금 1억 9,900을 낙찰자가 전부 물어줘야만 이분이 이사를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이 물건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자, 보면은 예, 거의 그냥 2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2억 정도를 2억에 샀다. 내가 얼마에 낙찰받든 2억에 샀다. 그래서 이런 물건 보통은 임차인들이 낙찰받는 경우가 많죠. 요즘에는 임차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낙찰받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유찰돼서 아주 저렴하게 낙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내가 200만 원 낙찰 받아도 200만 원짜리가 아니라 이 선순위 금액 1억 9,900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물건이었다. 그래서 저렴하게 낙찰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이쪽에 시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분도 낙찰받는 이유가 있겠죠.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낙찰받았겠죠. 시세에 무조건 이런 물건이 기피할 것이 아니라 이쪽 시세,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 연식의 이런 다세대 빌라가 얼마 정도 하는지를 조사하셔가지고 내가 1억 9,900을 인수를 하지만 그 금액보다 시세가 높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겠죠. 그런 계산까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런 물건 하면 안 돼 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확인하셔가지고 남들이 하지 않는, 자, 두 명밖에 입찰 안 했잖아요. 경쟁이 적잖아요. 그만큼 거기서 내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틈새를 공략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했고요. 이슈가 되는 물건 네 가지를 보셨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던 물건들이 오늘 좀 꽤나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시면은 서울에 있는 이 군자동에 있는 군자역 바로 근처에 오피스텔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얘는 당연히 원룸으로 되어 있고요. 감정가가 2억 2천인데 얘가 한 2억 정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조사했을 때. 이거 괜찮겠다. 왜냐면 입지가 너무 좋아요. 일단은 입지가 7호선 군자역에서 7호선 5호선 교차되는 이 군자역에서 바로 걸어서 뭐 2분 컷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었고요. 또 방향도 이쪽 서쪽이라서 뭐 막히는 거 없이 영구 조망권이 나오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또 건물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뷰나 뭐 향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고, 또 젊은 층이 살기에는 오피스텔로 매우 훌륭하다, 입지가 워낙 좋다 해서 이거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과연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좋은 조건들이 또 있다 보니까 12명 입찰했고요. 1억 9,1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시세 대비 한 1,0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낙찰이 됐는데, 물론 이제 경매의 장점은 뭐냐, 뭐 1,000만 원 싸게 받으려고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경매 공매를 활용했을 때는 법원 경매고, 그다음에 온비디에서 진행하는 공매 같은 경우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지 않겠습니까? 준정부 기관이고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이 물건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해 줍니다. 따라서 대출을 많이 해줘요. 낙찰가의 80%, 많게는 90%까지도 대출이 되기 때문에 일반 매매로 사는 것보다 그런 대출, 금융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서 레버리지 차원에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1,000만 원 싸게 받고 내가 90% 대출 받아가지고 여기 월세가 지금 얼마냐? 월 2천에 8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내 돈 굉장히 저렴하게 적게 묶인 다음에 수익률 15%, 10% 이상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임대 수요는 빵빵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세팅하고 내가 얼마 정도
월세가 남더라도 나는 보유해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물건 괜찮죠. 특히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좀 외곽 지역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가급적이면 서울의 역세권 근처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물건은요.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요. 저희가 공부방 회원들하고 같이 단체 임장을 갔다 왔던 물건입니다.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투자했던 물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임장도 하고 이 주변 시세나 이 물건의 특징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사전에 조사했던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1차 금액이 6억대까지 감정이 됐다가 한번 유찰돼 가지고 4억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시세가 한참 오르다가 아파트가 주춤하다 보니까 오피스텔이 얘가 지금 전용 35평이 되다 보니까 거의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라고도 하죠. 그 정도 면적이 나오는 그 괜찮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세가 좀 저조하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입찰하지 마셔라.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가 꼭 청라에 대형 오피스텔을 갖고 싶은 분들은 2차 금액에서 좀 보수적으로 최저가 언저리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요번에 이제 결과를 제가 이제 지켜봤죠. 어떻게 될까? 근데 한 명이 들어왔는데 4억 8천 쓰셨어요. 예, 인천 분인데 4억 8천은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다소 높은 금액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시점으로는 물론 과거에는 훨씬 더 시세가 높았지만은 지금 시점으로는 조금은 다소 높은 금액이었다. 그리고 입찰자 수가 한 명이었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4억 3천만 썼어도 괜찮은 금액이었는데 조금 욕심이 나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물건을 좀 좋게 평가하신 이유를 보면은 지금 이 오피스텔이요 13년식이고 이게 사진 보시다시피 어, 지금 이게 50층까지 고층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평형이 가장 큰 평형 전용 35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3, 4인 가족 단위로도 거주할 수가 있는 그런 좀 오피가 되겠고요. 그리고 방향이 지금 남양 서양이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망이 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게다가 지금 이게 50층 중에 40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물건 안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조망이 상당히 잘 나온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인천 앞바다까지 보이고 향후에 또 청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또 건축물이 들어올 예정인데 그게 100층 정도가 될 거예요. 예, 그 건물도 이제 보이게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입지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물건이었기 때문에 아마 좀 욕심을 내시지 않으셨나. 그리고 주변에 어, 뭐 상권이라던가 그다음에 요 마트 그리고 여기 이제 7호선이 연장이 들어오거든요. 커넬 여기 또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가치는 괜찮아요. 그리고 코스트코라던가 스타필드 대기업도 들어오게 되고 여러 가지로 또 호재가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을 저는 높게 평가하는 편인데 어쨌든 금액은 조금 아쉽다. 어쨌든 뭐 저 낙찰이 됐기 때문에 그건 변론으로 하고요. 이 물건의 하자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지금 관리비가 한 4, 500만 원 밀려 있다. 그것만 조금 정리를 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금액이에요. 지금 매매로 나와 있는 물건을 좀 볼게요. 이 단지에서 가장 큰 평형입니다. 지금 매매로 나와 있는 게 최저가가 저층은 4억 4천, 그다음에 층이 올라갈수록 좀 가격대가 높아지죠. 중층으로 올라가고 이러면은 4억 6천짜리도 있고요, 8천짜리도 있고, 5억 이상에도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지금 시점에는 거래가 힘들고요. 한 4억 후반, 5억 정도로 본다고 했을 때, 사실 경매로 취득하기에 4억 8천이면은 조금 아쉬운 금액이긴 하다. 어쨌든 낙찰을 되셨기 때문에 이 물건 좀 가져가시다 보면은 향후에는 시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교통 호재라던가 주변 지역 계속 개발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청라 쪽의 대형 오피스텔이요. 꾸준하게 경매로 나옵니다. 이쪽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워낙에 실거주하기에는 또 좋은 동네이기 때문에 이쪽 가까이 사시거나 이쪽 청라 쪽 또는 송도 쪽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계속해서 검색을 해보면서 내가 원하는 매물이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요. 오늘 이제 낙찰된 물건 중에 제가 공부방 회원님들한테 실전반에 추천을 해드린 물건이 있었어요. 두 개. 그 중에 여기 성남에 있는 빌라, 지분 물건이고요.
얘가 지금 13분의 2 지분 상속으로 돼가지고 이 지분으로 나온 빌라를 하나를 추천드렸고요. 지도를 보면 남한산성역에서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나오는 이 위치에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다. 10분 이내로 걸어갈 수 있고 또 초등학교도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약간의 뭐 언덕배기가 있긴 하지만은 이 주변 지역으로 25년, 30년 된 빌라들이 굉장히 다수 포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아래쪽으로 곳곳에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예정되어 있다. 이런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훈풍이 이쪽에도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장기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이 물건을 추천드렸었어요. 단기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공유자가 있으니까 공유자 상대로 어떻게 협의를 해가지고 단기에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나머지 지분을 우리가 사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경매에 붙여가지고 매각 대금을 분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뭐 여유가 있다면 좀 시간을 길게 보고 가져가셔도 충분히 괜찮은 금액, 괜찮은 물건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천드렸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 다세대 빌라의 좀 어려운 점은, 아파트보다 어려운 점은 시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롭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빌라는.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투자자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제가 판단하건대 실거래가 기준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빌라 시세를 대략적으로 측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이 전체 물건은 대략 가치가 2억 5천은 간다. 전체가 2억 5천 간다. 그랬을 때 얘를 13분의 2 지분만 환산했을 때는 한 3,800에서 4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3천 초반, 한 3,200 정도로 들어가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뭐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올 수 있지만은 3천만 원은 넘겨야 될 것이다. 그리고 3,200 정도 쓰면 어떨까라는 제가 의견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2등하고 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끔 낙찰을 받은 겁니다. 뭐 낙찰 받은 뒤에는 뭐 공유 지분 물건이 거의 다 그렇듯이 이거를 이제 나눠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협상을 해보고, 그게 안 되면 소송을 통해서 이제 매각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요거 낙찰을 저희가 받았고, 두 번째로 추천드렸던 거는 같은 성남에, 이건 중원구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것도 아파트 지분이 나온 겁니다. 아파트 지분이 100분의 17 지분 상속으로 돼가지고 좀 잘게 쪼개진 상태였죠. 그래서 이게 감정가 6,300에 나왔고 낙찰이 5,400. 아파트다 보니까 입찰자 수가 많죠. 아무래도 같은 지분이라도 아파트는 경쟁자가 많다. 10명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4등으로 폐차를 했는데, 저희는 한 5,200 정도, 5,200 정도 예상을 했는데 아쉽게 폐차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물건도 지금 보시면은 나쁘지 않아요. 연식은 뭐 오래됐긴 했지만은 남한산성역 바로 인근에 있고 초등학교를 바로 끼고 있죠. 그래서 위치는 좋다. 또 시장도 조그맣게 앞에 있고 초중 고등학교가 다 있고, 이쪽 주변에 이제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런 호재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91년식이긴 하지만 전체 34제곱 투룸 아파트가 되겠죠. 복도시긴 하지만 요거를 낙찰 받아가지고 공유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여기 공유자가 살고 계신 걸로 확인이 돼요. 확인이 되는데 그분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요거를 같이 매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펴면 괜찮겠다 싶어서 추천을 드렸고, 5,200 정도 생각했지만은 5,400에 낙찰이 됐다. 이렇게 이제 지분 물건도 저희가 선별을 해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분 물건, 그리고 단기로 조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물건들 위주로 제가 선택을 해서 검색을 해서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뭐 수익도 수익이지만 이런 경험을 한번 했을 때 일단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을 줄이면서도 부동산 경매를 한 바퀴 돌려볼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과 협상, 그리고 또 전자소송 통해 가지고 매각하는 그런 절차들까지도 내가 배운 거를 실제로 한번 직접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또 경험적 자산이 쌓이기 때문에 이런 지분 물건도 많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향후에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 공부방 회원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간접 공부를 시켜드릴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쉽게 좀 결과가 나온 물건이 또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원주에 있는 태장주공 3단지라는 아파트입니다. 위치를 보시게 되면, 자, 원주에 태장주공 3단지 태장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전형적인 소형
저가형 아파트. 자, 공시지가 1억 이하, 당연히 1억 이하겠죠. 4구제곱인데 8천만 원대밖에 안 하니까 이게 무려 27명이 들어왔어요. 27명이 경쟁이 굉장히 높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물건들의 그 초보 투자자 및 이제 자본이 적은 분들에 대한 경쟁이 되게 치열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소액으로 할 수 있고 또 권리상 하자가 없다 보니까 낙찰받아서 전세 놓기도 좋고 낙찰받아서 조금의 한 100만 원, 200만 원 내가 벌더라도 한 바퀴 돌려보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치열하고 낙찰가율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pa 회원님이 물건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요거는 경쟁이 치열할 거다. 8천만 원 이상은 아마 가야 되지 않을까. 낙찰 받기 위해서는 못해도 7천 후반은 쓰셔야 가능성이 그래도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서울에서 뭐 김땡땡님이 오셔가지고 8,100만 원을 쓰시는 바람에 낙찰이 돼버렸죠. 사실 이 금액은 시세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시세하고 거의 500만 원 차이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사실 당장 팔아가지고는 수익이 나는 그런 가격대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를 이제 전세를 놓고 가져간다거나 또는 뭐 인테리어를 통해서 좀 가치를 높인다거나 했을 때는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전략으로 들어오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물건을 좀 노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소액 투자 또는 이제 초보자 투자자들이 이런 지방에 또 강원도면 이제 접근성이 좋잖아요. 강원도에 있는 그런 이제 소도시에 공시가 1억 이하의 아파트들을 많이들 노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치열하고 저가로 써가지고는 절대 낙찰이 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보시면 27명이 들어왔잖아요. 이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내가 전략을 짜고 금액을 뽑아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100번을 해도 낙찰받기 굉장히 어려운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 거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물건들 중에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충주에 있는 충주 용산주공 아파트인데 얘가 이제 건물 면적이 전용 15평이고요. 감정가가 1억이 채 안 됩니다. 9,200이고 그리고 감정 시점이 2021년도예요. 매각이 2022년도 11월에 시작했으니까 계속 유찰되고 매각됐다가 또 한 번 미납이 되고 또 유찰되고 또 매각이 됐는데 또 두 번째 미납이 되고요. 좀 사연이 있어 보이죠? 딱 보셔도. 왜냐면 여기에 지금 이땡땡님이라는 분이 전입일자가 빨라요. 뭐보다? 말소기준 등기보다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겠죠. 이 사람의 전세 보증금, 임대 보증금을 알지 못하면 입찰하기가 어려운 물건이에요. 왜냐면 내가 낙찰 받더라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세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찰에 주의를 요하는 물건인데 벌써 두 번이나 낙찰이 되었고 미납하고 했던 걸 봤을 때는 분명히 뭔가 하자가 있다. 이분의 임대 보증금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하는 물건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분을 만나보거나 아니면 채권자 있죠? 가압류하신 요 회사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제가 서류상으로 검토했을 때는 이게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이분이 대략 한 7천만 원 정도의 전세 금액을 전세로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7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얘가 시세가 1억이 채 안 된단 말이에요. 1억이라고 치고 그럼 지금 3천이죠. 이 최저가야. 그 전 낙찰가가 지금 3,100, 4,800이잖아요. 3,100에 낙찰을 받더라도 지금 7천만 원을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면 1억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1억이 넘어가지고는 지금 시세보다 높게 사는 꼴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거를 낙찰 받고 뒤늦게 파악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보증금, 입찰 보증금 크지 않으니까 입찰 보증금이 크지 않으니까 한 300만 원 내가 포기하고 그냥 미납을 해야겠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미납이 됐으면 다시 재매각이 나왔을 때는 그런 부분들 왜 미납을 하고 재매각이 나왔을까라는 거를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렇게 또 300만 원이 적은 돈이긴 뭐 적을 수도 있고 큰 돈일 수도 있지만은 아깝잖아요. 아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다시 매각이 진행돼서 제가 이게 낙찰이 될까 한번 우리 공부방 회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좀 해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번에도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가면 안 되는 물건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었는데 딱 보니까 입찰자 한 명이 나왔어요. 단독으로 낙찰됐습니다. 최저가에서 1,000만 원을 더 쓰셨어요. 네, 채땡땡님께서 이분은 과연 그러면 이땡땡님의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파악이 되셨을까? 미리 확인이 되셨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게 이제 확실하게 확인이 됐고 이상이 없거나 또는 소액만 내가 인수를 한다라고 판정이 됐을 때는 이 4천만 원의 낙찰가가 이득이 될 수 있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제가 확인한 바로 7천만 원의 인수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사실 7천만 원 더하기 4천만 원이면 1억 1천만 원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취득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또 한번 안타깝게도 미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직 알 수는 없으나 이분이 만약에 어, 잔금을 치고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은 뭔가 임차인하고요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 사연이 있을 것이고요. 그걸 파헤쳤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또 미납을 하게 됐다면은 거의 제 예상이 들어맞게 되는 셈이 되겠죠. 어, 적지 않은 보증금을 인수하게 되기 때문에 또 한번 미납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한번 결과를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렸던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요. 관심 물건에 넣어놓고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물건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싼데? 그렇게 단순하게 들이대면 안 되고요. 이런 물건일수록 이거 미납이라는 거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이 미납했겠어요? 절대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잔금을 치렀을 때 미납하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이 된다면 미납을 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뭔지를 내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거는 그 미납 사유를 법정에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경매 계좌는 알려주지 않아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찾아야 됩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물건 한번 지켜보시면 좀 재밌게 또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다 보니까 꽤나 많은 물건들이 낙찰이 되고 새로운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많은 물건들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또 계속해서 기사를 보니까 경매 물건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관심 갖고 해보시면 분명히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 내년까지는 물건이 계속 나오고 좋은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돌아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 날씨도 추워지고 사람들도 연말이다 뭐다 해가지고 좀 들뜬 분위기에 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투자에 집중하셔가지고 좋은 물건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8기 저희 공부방 제가 운영하는 스터디 공부방 8기를 이번 주 11월 10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연말에 좋은 물건 투자하시고 수익 내실 분들은 한번 저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댓글에 공지를 남겨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 한번 본격적으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정으로 한번 부동산 경매, 공매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낙찰 결과를 같이 보셨고요. 또 다음 기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